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문명훈입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계산과학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본 과제에 정말 저는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좋은 과제들도 수행함에 있어서 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제가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과제를 2017년부터 해서 지금 4번째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지원을 하는데, 그만큼 너무나 가치 있고 또 이 과제에 대해서도 너무 기여도가 커가지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고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최영석 전문위원님께서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저희가 여기 아래에다가 나눔 구조를 만들어서 그 대형 펜스를 만들었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기름 뜰채입니다. 잠깐 멈추게 되는데, 방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빨간색 이런 것들이 기름이고, 기름을 풀어놓고 여기도 여기 보면 이 아래쪽에 하얀색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저희 나노구조체가 입혀 있는 일종의 천을 붙여가지고 오일 펜스를 만들었고요. 해경에서 지원을 해서 각각 1000톤에 해당하는 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해경 경비선을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하는데요. 평택항에서 저희가 실험을 한 건데, 한 번만 더 리플레이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원래 원천 기술은 이런 대형 기술은 아니었고, 굉장히 작은, 2014년에 저희 그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작은 천으로 뜰채 형태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자 해서 바다에 있는 기름들을, 이 빨간색 기름들을 떠내보자. 왜냐하면 흡착포라든가 오일 펜스들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효율이 낮습니다. 흡착포는 실제로는 쓰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효과가 없어요. 흡착포가 기름은 흡수하고 물은 싫어한다라고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물도 흡수하기 때문에 물이 한번 닿기만 해도 더 이상 기름이 묻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시면 기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착포는 항상 하얀색이에요. 기름을 흡착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전혀.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바가지로, 이건 작년 초에 근데 바가지로 떠서 보면 뜬 거의 대부분이 다 물입니다. 왜냐면 기름은 위에 떠 있고 그 아래에 있는 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큰 거에 대해서는 대응이 당연히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태안에서 허베이 스피리토가 기름을 엄청 많이 유출을 했지 않습니까? 2007년에. 근데 그때 대부분 방제를 하러 오신 분들은 누구냐면, 우리나라에 사실 방제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선이에요. 일반 국민이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과 어선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가 이 본 과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부터 어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뜰채였지만, 이런 형태 뜰채였지만 위가 물은 통과하고 기름은 걸러내네라는 그 컨셉 하나 때문에 해경에서 저희한테 기획 보고서를 쓰게 하고, 바로 요 기간 동안에 총 106억 정도 정부 출연금이 지금 들어와서 올해 4년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차별로 저희가 총 연구 목표들이 다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뜰채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걸 설계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주로 좀 대형화해서 해양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 올해는 요것들을 상용화에 중요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실험실 수준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정말 내구성이 좋다, 최고의 좋은 수준이다라고 해봤자, 바다로 가면 기상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양한 찌꺼기와 화양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에 의한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더 큽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로 연구의 기본 아이디어가 해양에서 적용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하는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특히 본 과제에서 저희가 내부에서 여러 중요한 기관들이 과제 소재도 만들고 안전성도 평가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사실 저희는 그전에는 특허만 쓰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특허가 실제로 발굴이 되고 또 사업화가 되어야 된다는 게 너무 또 중요한 것이고, 특히 제가 참고로 책임자로 맡고 있는 이 과제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것들에 대한
저희가 처음에는 기획은 했으나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근데 과제가 시작하자마자 정말 다행히도 요 IP R&D 사업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돼서 바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17년에 중대형으로 했고, 작년에는 이제 소형 중심으로 했고, 올해 중대형, 그다음에 지금 또 소형으로 또 이제 하반기에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요것들을 최영석 전문위원님 같은 분들과 한 분과 계속해서 지금 몇 년 동안 하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이건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컨설팅에서 처음에 1차 년도에 아예 저희가 이 컨설팅 사업, IP R&D 사업을 할 때 2017년에 1차 년도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1차 년은 하지만 분기별로 이게 평가가 계속 일어나고 새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혹은 5차까지 올 줄 몰랐어요. 전혀. 단지 저희는 이런 식으로 큰 맵을 세워놓으면 처음에 뭐 소재도 만들고 사업화 로드맵도 만들고 추후에 2단계 사업화 단계까지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냥 좀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요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짜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로드맵에 맞춰서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2차년부터 3차년, 지금 4차년까지도 거의 이 로드맵 안에서 저희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결국 이 과제 자체는 이제 해양경찰청에서 중심을 하고 있고 실용화 양산형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원천 기술이 실제로 해경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관점에서 특허에 있어서 그리고 실용화에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이제 1차년부터 저희 이제 과제를 할 때 저희 팀으로 이제 키스트와 키스타 그리고 청함이 요렇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특히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계속해서 만나서 끊임없이 특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도 특허의 단계, 그리고 나서 아까 뭐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해서 워크숍도 저희 가서 정말 하루 종일 특허 얘기만 하고요. 그러면 이제는 2017년에는 제가 제일 많이 알았었죠. 특허는 저의 기술에 대해서. 근데 작년 이제 올해 이제 거치면서 저는 이제 저 과제를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실제로 좋은 아이디어는 다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특허관리법인하고 우리 최영석 의원님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저희가 항상 필터하면 평면 필터였는데 이게 3차원 필터가 될 수 있다. 3차원 형상이. 그래서 너무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좋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특허를 2-3건 이상 내고 뭐 그럴 정도로 이제는 저보다는 더 이 기술을 잘 알고 계속해서 이 R&D, IP R&D 사업을 이끌어가 주셔가지고 정말 편하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선거들을 했고, 아까 뭐 특허 2건, 국내 2건, 해외 2건이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훨씬 더 제 생각엔 국내 특허는 10건 이상으로 저희가 나왔던 것 같고요. 총 4번에 이제 걸쳐서. 그다음에 해외 특허는 당연히 저희는 이제 저희 키스트 같은 경우 해외 특허를 굉장히 장려를 하기 때문에 한 특허당 거의 해외 특허 2건 이상 다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첫 해 그 과제와 함께 12억 원에 대한 기술 이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또 이제 특허청에서 기술을 굉장히 잘 봐주셔가지고 산업포장과 함께 그건 또 이제 다산기술상도 있고, 또 이 기술은 재밌는 거는 이게 요거 기술에 대해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처음에 요 기술이 2014년에 정말 요만한 걸로 이렇게 기름을 떴는데 기름만 위에 남고 물이 이제 빠지는 기술이라서 굉장히 쉽고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줄 서가지고 이렇게 떠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해경에서도 이거는 이제 단순히 우리 일반인들만 위한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서 해경을 위한 기술인데, 해경에서도 뭐 항상 대표 기술로 봐주시고 저희한테 투자를 아끼지 않으셔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큰 스케일과 대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거를 생각하시면 대부분의 이제 조금 더 이걸 보다 보면 해양의 기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당연하게도 업체라든가 혹은 뭐 곰탕 식당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혹은 집에서 곰국을 끓이시는 분이라면 당연하게도 이 기술은 거기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SBS 모닝 와이드에도 이제 그런 게 소개됐었는데 사실은 소개될 뻔했는데 요 해양 얘기만 나오고 인천 앞바다에서 기름 뜨는 얘기만 나오고 사실은 제가 1박 2일 동안 그 끓였던 닭곰탕에 기름 제거하는 거는 잘렸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중요한 건 뜨거운 상태에서도 기름을 제거할 수 있어요. 곰탕 우리 시키려고 맨날 냉장고에 넣거나 혹은 추운 날 밖으로 빼지 않습니까? 굳히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액체 상태로 바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서 이제 그 아이템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저희는 당장 사실은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3개 국제 전시가 있습니다. 이 기름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해서 3개 국제 이제 3개 대륙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요 기름 제거 관련된 방제 전시회를 하는데, IOSC라고 미국 LA에서 했던 거가 저희 처음으로 2017년에 출전을 했었고요. 작년에, 그다음에 올해 이제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기술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전에 항상 묻혀서 제거하는 것이고, 그러면 묻히려면 그 소재 그리고 묻힌 것 자체를 또 소각하려면 2차 오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를 쓰면 정말 흡착포 몇 미터 이상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환경 플라스틱, 플라스틱 문제, 하여튼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참 해결할 수 있는 참 재밌는 기술이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쉽다. 그리고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아이디어의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고, 그 아이디어들을 끊임없이 아까 회전형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중장비에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3차원 필터로 만든다든가 하는 아이디어들은 다 IP R&D 사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